김용빈은 1995년 어느 더운 여름날 대한민국 동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인 가정에서 살았으며 그의 작은 집안에는 늘 멜로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인 김유미 씨와 박경상 씨는 전문적인 음악가는 아니었지만 항상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용한 저녁이면 종종 서로에게 노래를 불러주곤 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김용빈의 마음에 음악에 대한 사랑의 씨앗을 뿌렸고 그는 곧 자신의 삶이 멜로디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노래와 멜로디로 가득 찬 아름다운 어린 시절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항상 평화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김용빈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의 직장 생활이나 인생의 기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상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4살 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그의 유일한 동생인 김용석을 잃었다. 그 형은 그의 친형일 뿐만 아니라 그의 첫 번째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음표, 모든 키, 모든 노래를 지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김용빈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비가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용석은 음악 레슨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통제 불능 트럭에 치였다. 김용빈은 소식을 듣고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복도에 쓰러진 어머니만 보았고 아버지는 조각상처럼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으며 눈은 빨갛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실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고 오늘 아침 그에게 말을 걸고 함께 웃어주던 형이 더 이상 거기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김용빈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웃는 소년이 아니고 기타를 손에 들고 마음 편히 뛰어다니는 소년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매일 밤 슬픈 선율과 말없는 노래만이 울려 퍼지는 세상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방에 앉아 조용히 형이 좋아하던 노래를 연주하던 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피아노 건반 위로 떨어지더군요. 그는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고 동생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김용빈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결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만약 살아있다면 형이 자신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슬픔에 압도당하기보다는 그것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기로 바꾸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음악 연습에 헌신했고 모든 시간을 작곡에 쏟았으며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청취자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멜로디로 표현했습니다. 김용빈의 선수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그의 재능에도 불구하고 음악 산업에 진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그는 수많은 거절에 직면했습니다. 대형 음반사들은 명성이 없는 젊은 아티스트에게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작곡한 노래와 그가 보낸 데모는 모두 정중하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꿈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카페, 거리 무대 등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청중의 규모에 관심이 없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는지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신경 쓴 것은 오로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 음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능력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그가 작은 무대에서 공연하는 영상이 갑자기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의 깊고 감성적인 목소리와 그가 노래를 부르는 방식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칭찬이 이어졌고 음악 프로듀서들로부터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김용빈의 선수 생활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었다. 하지만 기회가 있더라도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는 첫 앨범을 발매했을 때 큰 기대를 걸었고 이것이 큰 진전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앨범은 예상했던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판매량은 저조했고 노래는 차트에 오르지 못했으며 그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그의 음악이 너무 슬프고 무겁고 대중의 취향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의아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스타일을 바꿔야 할까요? 듣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노래를 작곡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자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음악은 실제 감정이며 그 자신의 삶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만약 유명해지기 위해 그것을 잃어야 한다면 그는 차라리 예술가가 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마음으로 노래를 쓰고 모든 단어, 모든 음표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의 노력 끝에 그는 마침내 기대했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그가 작곡한 노래는 다른 많은 아티스트에 의해 불렸으며 그의 이름은 점차 음악 산업에서 확고한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이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팬이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성공적인 공연을 했더라도 그는 영원히 자신을 떠난 형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온 뒤 밤에 혼자 방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형이 아직 살아있다면 형을 자랑스러워할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로 인해 김용빈은 결코 사랑의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지만 덧없는 인연도 있었을 뿐 누구도 진심으로 그의 마음에 들어온 적은 없었다. 그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전처럼 상실을 겪어야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리를 두기로 했고 마음이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길을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는 음악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가장 사랑하는 동생에 대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를 다시 만난다면 그는 미소 지으며 보셨어요? 내가 했어요. 김용빈은 유명한 아티스트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청취자들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며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열망합니다. 그는 단지 몇 곡의 히트곡을 내고 금방 잊혀지는 가수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화려한 명예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음악,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음악입니다. 김용빈이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독특한 음악 스타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청중이 음표 하나만 들어도 그의 음악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스타일이죠. 많은 아티스트가 주목을 받기 위해 트렌드를 따르는 경쟁이 치열한 음악 시장에서 그는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와 감정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용빈은 솔로 활동 외에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는 젊은 아티스트들을 돕고 싶어 합니다. 그는 이 산업에 진출하는 길이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자신도 거부당하고 과소평가받는 날들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젊은 가수들을 지원하고 예술적 정체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작은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업적인 음악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음악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아티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김용빈이 끊임없이 이루고자 노력하는 또 다른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자신의 음악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 음악 시장이 매우 발달했지만 음악 속의 감정이 모든 인류의 공통 언어라고 믿는다. 그는 영어 가사가 들어간 노래를 실험하기 시작했고 국제적인 아티스트와 협업하고 여러 나라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는 외국 무대에 서서 청중이 자신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을 볼 때마다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용빈은 그의 경력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했던 사랑과 결혼 생활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마음을 완전히 열기 어렵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여자와 깊은 연애를 했습니다. 그녀는 예술가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예민하고 깊은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그가 경력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자신의 꿈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기에 만났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의 곁에 있어 주었고 그를 격려해 주었으며 그가 자신을 의심할 때조차 그의 재능을 믿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보낸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들이었다. 그들은 함께 작은 거리를 거닐고 오래된 노래를 듣고 꿈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유명한지 아닌지 신경 쓰지 않았고 돈이나 명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신경 쓰는 건 오직 그가 행복한지 아닌지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이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사랑은 점점 식었습니다. 그는 투어, 녹음 세션, 끝없는 회의로 바빴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대화는 짧아졌으며 메시지는 잊혀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가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큰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녀가 창가에 조용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다가오자 그녀는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직업보다 사랑을 우선시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 자신도 확